네, 유승민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떤 내용입니까? 네, 지난달 폭염에 에어컨 설치를 하다가 온열 질환으로 숨진 20대 남성 고 양준혁 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 사망한 지 3주가 지난 어제 광주 고용노동청 정문에 분향소가 설치됐습니다. 예. 유족이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있는데 발주처도 원청도 에어컨 설치 업체도 대답이 없습니다. 문제는 양 씨가 쓰러지고 약 1시간 동안 방치가 되어 있었다는 점인데요. 네. 양 씨를 살릴 수 있었던 6번의 기회를 되짚어봤습니다. 아니, 병원으로 안 옮기고 그냥 1시간 동안 방치했다고요? 방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오. 좀 말씀을 드리자면 지난 8월 13일 그 낮 기온이 35도였던 폭염특보가 발효된 날이었습니다. 전남 장성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는 에어컨 설치 작업이 한창이었는데요. 예. 오후 4시 40분에 양 씨가 바깥으로 뛰쳐나갑니다. 한참 구토를 하다가 의식을 잃고 화단에 쓰러졌는데요. 예. 잠시 후에 팀장과 동료들이 따라 나가서 가장 먼저 한 행동이 사진을 찍은 것이었습니다. 사진을 찍었다고요? 예, 사진을 찍었는데요. 어떤 사진? 그 고인 사진을 찍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 이 양 씨가 사망하고 이제 업체가 해명을 한 건 그늘에 눕혀서 조치를 취했다라고 했는데요. 네. 학교 CCTV를 확인해 보니 이야기가 전혀 달랐습니다. 직접 확인을 했던 박영민 노무사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CCTV 확인하니까 다 거짓말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막 크게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네. 근데 이제 어머님한테 이제 5시 한 7분인가? 그때 문자를 보낸 거죠. 얘가 좀 안 좋으니까 어머니가 와서 데려가라. 그 다음에 5시 한 17분이랑 27분에 두 차례 연락이 와서 그때 이제 얘가 평소에 정신질병이 있는 거 아니냐. 얘 상태 안 좋으니까 데려가라. 주소 찍어주겠다가 이제 이렇게 연락을 한 거죠. 네. 정리를 하자면 쓰러지고 한참 뒤에야 사진을 찍었는데 그마저도 가족한테 보내서 한다는 말이 양 씨에게 정신질환이 있었느냐 어머니가 데려가라라는 내용이었던 겁니다. 근데 구급차를 불러도 모자란데 1시간 방치하고 정신질환 이야기까지 했다고요? 네. 그리고 한참을 지나서도 이제 119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뒤늦게 신고를 한 게 5시 28분이었습니다. 쓰러진 지 거의 50분이 지난 시점이었는데 양 씨의 체온은 고온이라서 측정도 불가하다는 소견을 받았고 결국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이 양 씨가 밖으로 뛰쳐나갔을 때 비틀거리면서 알 수 없는 말을 했다라고 알려졌는데요. 이건 온열 질환의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아, 그래요? 네, 의식을 잃는 현상인데요. 하지만 현장에 있던 그 누구도 몰랐던 겁니다. 이 업체가 작업자들을 대상으로 온열 질환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도 규정도 이제 안내를 하지 않았다는 건데요. 온열 질환 증상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는 것과 모르는 건 전혀 다른 문제일 그럼 수밖에 규정이 없습니다.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규정은 없었습니다. 안타깝지만 권고사항만 있었는데요. 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장 체감 온도가 35도 이상이면 15분 동안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하지만 효력은 없고요. 이건 저희도 전에 한번 짚은 바 있고요. 그죠? 그 문제는 가전 제조사에 직고용이 된 수리기사 대상으로는 산업안전교육 그리고 온열질환 예방 수칙 안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고 발생 시 비상상황 대응 매뉴얼이 총 3단계가 있는데요. 초기 대응 그리고 사업장 대응, 구호 조치 이렇게 단계별로 세부 사항이 16개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즉시 119에 신고할 것, 사업장 내에서 사고를 전파할 것, 최초 신고자와 발견자는 119 연락 체계를 유지할 것과 같은 내용들이 있는데요. 양 씨가 있던 현장에선 단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대응입니다. 근데 지금 이거는 수리기사 대상으로 한 매뉴얼이잖아요. 예. 근데 지금 그 고인은 수리기사가 아니라서 해당 사항이 없다 이렇게 간 겁니까? 그렇습니다. 고인은 양준혁 씨는 설치기사였는데요. 에어컨 설치기사는 이제 직고용 대상이 아닙니다. 하청 노동자라서 대부분이 영세업체고 양 씨의 회사 같은 경우에도 5명이 직원이 전부인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양 씨가 입사한 첫날 12시간을 일하고 출근 이틀째 되는 날 사망을 한 건데요. 이 교육을 받고도 근로계약서를 써야 할 시간에 회사가 일부터 시킨 겁니다. 사실 정부가 폭염 대책으로 강조를 하고 있는 게 물, 그늘, 휴식 이게 전부인데 대책도 아니고 정말 기본적인 요건이지만 해당 업체는 물도 못 마시게 했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너무 더워가지고 쿨링 모자 좀 쓰고 싶다고 이야기했었는데 이제 그런 건 또 이제 거부당했다. 그리고 물을 좀 더 많이 먹고 싶은데 물 너무 많이 먹으면 탈수 오니까 물 많이 먹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전혀 그 열사병이나 이런 거에 대한 인지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네, 여기 나온 탈수는 2차 탈수를 의미하는 것 같은데요. 2차 탈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에 충분한 수분 섭취가 필요한 겁니다. 그만큼 온열 질환에 대한 인지가 안 되어 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업체 같은 경우도 온열 질환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응한다 이런 걸 알지도 못했고 전혀 매뉴얼도 없었고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정신질환이 있는 거 아니까 빨리 데려가라. 네. 가족에게 또 그렇게 연락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 정부의 권고사항도 안 지켰고 교육도 없었고 비상대응 매뉴얼도 없었고 이 쿨링 모자라고 하는 거는 1, 2만 원밖에 안 하는 냉각 네. 모자거든요. 예, 예. 그럼 수분 섭취도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거부를 했고 다 떠나서 구급차라도 제때 불렀더라면 살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요.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6번 가운데 한 번이라도 조치가 있었더라면 막을 수 있었던 죽음입니다. 6번이라는 게 이제 그 수리기사 직고용된 수리기사에게 네. 적용되는 그 매뉴얼 6가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참 여기서 또 한 가지 불공평이 나오는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마무리하죠. 유승민 작가였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